홍준표 전 지사는 미국에 가셔도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한 SNS를 계속 날리고 계신데 하루에 하나씩 고민을 하셔서 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한국에 계신 게 아닌가라는 게 네.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실 미국에서 계속 아마 지금 이쪽 한국 쪽 뉴스만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8% 나왔습니다. 네. 한 자릿수가 나왔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도 마음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당을 이렇게 가둬서는 안 되겠다. 네. 왜냐하면 당이 뭔가 지금 이 구보수들, 즉 이제 본인이 바퀴벌레라고 표현했던 이 친박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뒤로 몰아내고 신보수주의,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보수주의,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지금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의 가망이 없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혁의 당사자로서는 이제 홍준표 자신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 지사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의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당내 좀 세력도 붙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역시 아직까지 뭐 친홍 세력이라고 할 만큼 형성돼 가는 것 같지가 않고 여전히 친박 세력들은 여전히 크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자유한국당 내의 어떤 당권 다툼이나 또 내분 자체는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홍준표 전 지사 이걸 SNS에 올리는 그 글을 보면서요. 역시 이 홍준표 전 지사의 정치적 풍량계의 상당히 감은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고 한다면 노무현 정권보다 더 세련된 좌파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금 현 정부의 그 모습에 대해서 약간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해서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준비된 대통령답게 뭔가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소탈하고 파격적인 그런 권위를 타파하는 그런 행보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도 상당히 받고 있다는 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강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되겠다. 일종의 호흡을 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톤다운을 하고 그러면서 이 당내의 내용 자체도 지금 일단은 조금 키우기보다는 조금 다독여 나가야 되겠다는 식으로 약간 생각을 약간 조금 바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이 이야기한 거에 보면 결국은 전열이 정비되면 우파 개멸 작전에 들어갈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여당이 어떤 식으로 전열 정비해서 앞으로 경쟁의 상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운신의 폭을 좁히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개멸이라는 차원 그런 식으로 뭐 이 좌파가 잘 되고 난 뒤에 우리를 압살할 거야 하는 식의 네. 그런 이 극한적인 정치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보수의 새로운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지지층 입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입니다. 지지층의 입장은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루어졌던 어제 만찬 장소에 보면은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준표 전 지사의 일명 정무 감각에 맞게 모셔온 분들일까요? 복당 의원들 일부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이제 복당한 의원들 일부, 그러니까 뭐 박순자 의원, 이은재 의원, 뭐 홍일표 의원 등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8% 당 지지율인데 얼굴은 참 환하신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분들이 바른정당에서 나와서 자유한국당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저기서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모양새로 지금 뭐 정우통 원내대표와 같이 이제 만찬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홍준표 전 지사가 말씀하셨던 거. 구보수주의는 가고 이제 신보수주의로 무장해야 된다. 저는 그 가치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신보수주의라 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대선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그 말들이나 그리고 사실 대선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케팅도 꽤 많이 활용을 했죠. 네. 근데 어떤 부분이 과연 신보수인지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 아까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8%까지 떨어졌으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보수의 가치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앞으로 뭐 보수의 가치를 키워나갈지 그 가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무슨 네. 사람 얘기 이런 얘기는 또 아까 뭐 괴멸 뭐 이런 표현들 극단적인 표현들 좌파 우파 이런 표현도 웬만하면은 이제는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좀 껄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보수 지금 괴멸돼가는 보수의 가치를 좀 살려서 사실 진보와 보수 양날개 가치가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장문에 반성문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돌아와야 했던 이유. 철새라지만 폐허 같은
둥지로 다시 돌아온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복당의 신경 고백을 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체감이 될까 모르겠어요. 뭐 어제 김성태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 지금 뭐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은 저는 이은재 의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이은재 의원이 사실 제일 먼저 총대를 메고 복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서운했던 감정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이 자리에서도 서운함을 많이 토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은재 의원이 끝나고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다 털어버리고 좀 즐겁게 지내는 것이 우리 당이 살 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이야기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일괄 복당에 좀 반대를 표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이 복당한 분들이 끝까지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어제서 좀 서운하다라는 감정을 드러냈을 때는 아마 그만한 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본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다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아니 그분들만 감정 털면 뭐하나요? 국민들은 이렇게 계속 찜찜한 감정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역시 정치인들은 좀 얼굴이 두꺼워야 하는구나 네.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은데 뭐 김성태 의원은 뭐 철새 이야기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철새가 근데 본인이 철새라고 뭐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지금 장제원 의원도 지금 뭐 장문에 글을 올려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구구절절 저렇게 본인 변명을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결국 본인들 지금 본인들 당선 때문에 다시 글로 가신 거 아니에요?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김성태 의원 지난번 정말 청문회 때 얼마나 앞에 있는 사람들 호통을 많이 쳤습니까? 네. 장제원은 우리가 또 기자하시겠지만 그때 나왔던 증인들에 대해서 정말 호통을 치고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역시 속 시원한 의원이야.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칭찬도 받으셨던 분인데 정작 자신과 관련된 행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렇게 구구절절 저는 변명하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정말 솔직하게 그냥 내가 당선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글로 갔습니다. 그때 판단한 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도움이 되지. 지금 무슨 네. 한참 뭐 철새로운 이야기하고 뭐 다시 둥지로 들어가고 나는 잠시 몸을 피한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좀 구차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요, 상대가 너무 잘할 때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야당 측은 어떻게 감 안 떨어지나 입을 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똥볼 차는 거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정지석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른정당과의 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도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된다. 이제 젊은 인재들, 젊은 잠재력 있는 역량 있는 인물들을 발굴하고 영입하고 키워야 됩니다. 우린 그런 걸 참 등한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가 없는 정당이라고 자꾸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 똥볼 찰 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젊은 유권자들 투표장에 가지 말기를 기다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한국당 8%대, 민주당 지지율 48%대. 이럴 때 정지석 의원의 이야기를 예. 얼마나 한국당 내에서 잘 귀 기울여 들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정진석 의원의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 대선이 끝난 직후에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튀어나서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 전에 이 지금 다음 당권을 노리고 있는 지금 홍준표 전 후보라든지 또 정우택 원내대표 간의 또 여러 가지 이 좀 험한 말들이 오감으로써 저는 아마 지지율을 아마 급락하게 만든 그런 또 원인이 아니었나 네. 생각인데요. 사실 지금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또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 97년도에 그 노동당이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하고 10년 동안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보수당이 처음에는 그 옛날 지도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옹립을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데이비드 카메룬이라는 아주 젊고 아주 아주 청사진이 밝은 그러한 또 신진 기회를 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이 네. 정권을 만들었던 그러면서 무너졌던 보수의 가치를 새로 키운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서 또 노동당도 마찬가지죠. 그 1979년도에 이 보수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18년 동안 정치 불심하다가 결국 토니 블레어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이 또 사람을 이 또 당수로 영입을 함으로써 옹립을 네. 함으로써 새로운 또 이렇게 이 돌파구를 만들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이 보수 정당 입장뿐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대선에 패배한
이 당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리더십을 뭐 이렇게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수 있도록 당내의 분위기가 모아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속보들이 금요일임에도 올라오고 있네요. 거제시가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을 좀 유보한다고 합니다. 권위주의 시절도 아니고 이게 웬 말이냐고 청와대가 만류를 했던 게 먹혔던 걸까요? 거제시가 사실은 이제 원래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네. 문재인이 태어났던 데를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남루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본인도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근데 이제 아마 거제시가 뭐 관광 수요를 좀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벌써 생가를 복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뭐 주차장도 네. 만들고 뭐 복원하겠다 하니까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빨리 뭔가 위기를 극복을 하고 해야 될 네. 텐데 지금 거제시에 저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다들 또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뭐 대통령 생가 복원까지 나오냐?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 지금 할 때 아니다. 네. 그렇게 입장을 밝혔더니 이제 거제시에서도 이제 이거는 좀 유보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좀 밝혔는 것 같습니다. 말처럼 유보입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네네. 현재 평일에는 한 200~300명씩 오고요. 네. 또 주말에는 2,000에서 3,000명이나 이렇게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뭐 주차장도 사실 부족하죠. 네. 또 저렇게 그 가면 또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편의시설도 없죠. 또 안내 요원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좀 그 유보를 하겠다는 거고 이제 천천히 여건을 조성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제시.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거품 빼는 정부 입장으로 타점 찾기 어렵겠어요. 당분간 곤혹스럽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지금 거제시장은 당적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자체 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승남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오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네. 편의시설도 필요한 거고 지금 거제에는 지금 전직 대통령 또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장보고에 가면 지금 또 생가를 복원해서 아주 상당히 그 관광지가 또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제시 입장에서는 아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는데 이것이 자칫 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사는 측면에 있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청와대 입장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지자체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기자실에서 전해진 화제거리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면 대통령이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 소식을 했었죠. 질문 받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다들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아, 대통령 브리핑에서도 이제 질문을 받는구나. 이런 관행에 대한 정착, 또 이름표 부착 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작이자 국민들에게는 신선한 바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 전임 정권이 워낙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자들도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뭔가 인사를 발표하면 당연히 국민을 대표로 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모습.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정상인데 그 정상을 우리가 너무 그동안 잊어먹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당황해서요. 네. 질문을 서너 개밖에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아, 그래요? 질문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기자들도. 네. 질문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준비하고 네. 자주 해야지만 자꾸 할 거 생기지. 아니, 또 문 대통령이 좀 기자분들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그때 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수시로 기자실에 와서 뭐 마음대로 질문하라고 이렇게 네.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 10년 전 모습이 상당히 옛날 흘러간 기억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중간에 참 간극이 컸네요. 자꾸 저렇게 질문 안 하면 오히려 대통령이 질문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자들한테. 이거 원래 당연하게 미국에서는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국민들한테는 이제 좀 관행으로 정착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